네,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연휴를 앞두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매일 우울한 얘기네요. 실적 부진입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가 되겠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만약에 오늘 장까지 오후에 밀린다면은,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와 무관하게 하락하는 게 연속 7일째가 되겠네요. 보통 명절을 앞두고 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지만은 굉장히 좀 침체 국면 같고요. 다만 어떤 근거 없는 기대가 희망이 하나 있다면은 명절 앞두고 보통 장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은 바로 그 직전 전날은 좀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 희망감은 좀 가지고 오늘은 좀 플러스가 나주기를 좀 희망을 좀 하고요. 실적 부진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리포트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많습니다. 대부분 또 대폭 하향을 많이 하는데,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게 실적 부진, 실적 쇼크,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상당 부분 대부분을 보면은 방어주나 그다음에 또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쇼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실적이 약간 괜찮을 걸로 봤던 쪽은 부진하게 나오고, 좀 부진할 것으로 봤던 기업들은 쇼크로 나와버리죠. 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리포트들 보면은 그 전에 목표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리포트들 대부분의 패턴이 매수 의견은 유지하지만은 목표가는 대폭 하향한다, 그런 패턴의 리포트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그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라 본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첫째는 당연히 경기, 그다음에 환율의 영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의 영향이 상당하죠. 당연히 가장 큰데, 이 경기와 관련해서는 거의 블랙홀에 해당했던 중국의 성장이 최근에 계속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고요. 또 그동안 최근에 잘 나갔죠. 잘 나갔던 예를 들어서 IT나 자동차 업종 같은 어떤 경기 민감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라는, 특히나 엔화 약세라는 복병에 완전히 지금 덜미를 잡혀버리는 그런 형국에 지금 돼 있는 겁니다. 4분기 결론적으로 우리 4분기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은 부진한 쪽은 더 부진하고 잘 나가는 쪽은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 최근 글로벌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글로벌 경기는 강하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역시 우리 증시의 최대 변수는 그 특수성 환율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환율만 만약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상당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급반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어떤 글로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너무 낙담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자동차주의 강한 반등 같은 경우가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다음 주에는 어떤 환율에 미칠 만한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이벤트가 몇 개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95엔대가 임계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실적 부진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4분기 실적 정말 어닝 쇼크로 나오는 기업들도 많았고,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오히려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3분기도 그렇고요, 4분기도 그렇고 모두 볼 때 너무 우리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쇼크가 컸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나 드렸지만은, 만약 컨센서스 자체를 꾸준하게 낮춰왔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쇼크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그 실적 컨센을 반토막으로 내려버리니까 얼마나 쇼크가 크겠습니까? 근데 지금 4분기 실적 관련해서 그렇고 지금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1,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예 겁을 먹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 전망치도 대폭 내려버렸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1, 4분기도 좋을 게 있겠어라고 봐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봐버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1, 4분기 때 조금만 좋게 나와도 그걸 안 돌릴 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컨센서스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은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주 오늘 반등이 선반영일지 모른다라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지금 소폭의 순매수인데 자동차주들 많이 사고 있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업종별 매매 동향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외국인과 기관들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좀 낙폭이 그동안 좀 고생했던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과연 다음 주부터 해서 지금 아직도 오늘도 보더라도 엔화의 약세 같은 경우는 좀처럼 식지를 않고 있죠. 다만 그 일본 증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꺾이고 있는 점은 맞지만은 환에는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올지가 중요한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화학, 전기, 전자, 건설에 매도가 있지만은 운수 장비, 서비스 쪽에 매수가 있는데 운수 장비 쪽에 많이 몰려 있죠. 운수 장비라 그러면은 자동차와 조선인데 오늘 외국인 매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탑픽 종목이 바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입니다. 글쎄 이걸 어떤 의미를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능성 쪽에 어떤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타 또 NHN, 신한지주 같은 종목이 있긴 하지만은 역시 다음 주에 어떤 기대감이 좀 묻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어떤 환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변동할 가능성은 어제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변화 조짐은 보입니다.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은 그 기관들이 건설, 금융, 화학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운수, 장비, 전기전자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특징적인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아직도 기관들은 몸을 좀 사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한국전력, KT 같은 경우가 매수에 잡혀 있고 반면에 삼성전기가 잡혀 있죠. 어제 10만 주 이상의 기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엔화와 관련 전기전자 중에서 엔화 관련해서 가장 악재가 되는 게 항상 삼성전기였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수급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타 신한지주, 기아차 같은 종목이 보이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 아직도 상당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주시겠어요? 어떤 포지션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힘들죠. 왜냐하면 환율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보고 조금 늦더라도 약간 환율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대시를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 그 종목을 큰 종목이냐 작은 종목이냐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환의 변화가 오면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길게 본다면 역시 서브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중소형 개별주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 중국 쪽에 관심은 계속 크기 때문에 ETF든 아니면 소비 관련주든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이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